이에 오늘 XRP의 원장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전 리플 이사는 XRP의 원장 스마트 계약이 개발 중이라고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려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전 개발자 관계이사인 매트 해밀튼의 경우는 XRP 레저에 대한 향후 혁신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밀튼은 이제 블록체인이 곧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계약을 특징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XRP 레저는 NFT에서 분산형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됩니다. 참 모두가 바라는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한켠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4% 하락한 죄송합니다. 네, 하락한 16,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23% 하락한 1,188달러대, XRP의 경우는 0.22% 하락한 0.34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85% 상승한 0.0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지금 롱 포지션이 66%로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에 동일하게 롱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XRP의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 이제 동일하게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빗썸과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이 빙엑스 거래소에서 연말을 맞아 트레이딩 대회를 12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은 이 트레이딩 대회의 경우는 두 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핏 랭킹 말 그대로 수익 부분이고, 두 번째는 ROI 즉 수익률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1등 상금은 10,000 USDT 현재 환율로 약 1,300만 원 정도이죠. 2위는 3,000, 이제 3위는 2,000 USDT, 4에서 5위는 1,000 USDT, 6에서 7등은 500, 8에서 10등은 300 USD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가입하셔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암호화폐 시장만의 상승 재료들도 남아 있는 상태이죠. 이에 많은 분석가들의 경우는 중단기적인 비트코인의 바닥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온체인 데이터 중에 이 델타 시가총액을 통하여 같이 비트코인의 가격 바닥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델타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각 비트코인 지갑에서 마지막 트랜잭션이 일어난 순간의 시세를 측정해 시가총액에 반영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실현 시가총액에서 평균 시가총액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이제 과거 델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과 겹칠 때 시장의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말로만 말씀드려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일단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세 개의 그래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 하얀색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냥 평균의 시가총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실현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며 이 노란색 그래프는 델타 시가총액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맨 왼쪽에 이제 2018년에서 2019년을 보게 되면 하얀색의 일반 이제 시가총액이 빨간색인 실현 시가총액과 노란색인 델타 시가총액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올 한 해 비트코인은 계속된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2018년 중순에 시작된 이 약세장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 시가총액이 아니죠. 그냥 일반 시가총액이 델타 시가총액과 이제 실현 시가총액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8년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하얀색 그래프의 시가총액이 노란색의 델타 시가총액 선 부근에 도달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멈추게 되고 이후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되죠. 현재는 완전하게 닿지는 않았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총액이 델타 시가총액에 도달한다면 비트코인 바닥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는 정확한 가격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복수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중단기 가격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두고 있죠.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적인 온체인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컨트에서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이 프로 차트, 프로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통해 분석을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셰르파 멤버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이제 구독을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번 2022년도는 이 크립토 마켓을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참 놀랍기만 한데요. 지난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5월 루나 사태, 11월 FTX, 12월 위믹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까지 참 악몽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10개의 트윗을 나열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은 방금 본 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루나 사태입니다. 참 안 그래도 자산 시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연쇄 도산이 이루어졌죠. 이 루나의 경우는 연 20%의 이자를 제공하던 앵커 프로토콜이 주목을 받으면서 2021년과 올해 초 높은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망한 프로젝트가 되었죠. 이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를 했다라는 트윗입니다.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의 경우는 이 도지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도지코인이 트위터 안에서 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게 됩니다. 이후에 실제적으로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지만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급락으로 인해서 트위터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여론들이 나오는 현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 이제 그 누구죠? 루나 사태의 여파로 무너진 스리에로 캐피탈 파산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당시에 그 스리에로 캐피탈의 CEO 수주의 트윗이네요. 참 쉽지 않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 이제 FTX의 붕괴가 나오는데 이때 FTX의 붕괴 당시 이 상황을 전하던
샘 뱅크먼 프리드의 트윗이 있습니다. 참 이게 볼 때마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마음 한켠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칙칙한 내용만 나오다가 이제 다섯 번째 트윗을 보니까 다섯 번째 트윗을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이제 지난 9월에 성공한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죠. 이 머지 업그레이드 POS로의 전환 성공을 알리는 부테린의 트윗이 나옵니다. 참 이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나큰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이 수년 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지 큰 변동폭은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트윗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하여 글로벌 국가들이 규제 논의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번 FTX 사태 이후에 여파로 빠르면 2023년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일곱 번째를 보게 되면은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 관련 트윗입니다.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중 한 명인데요. 이제 여덟 번째를 보게 되면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이제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이 나옵니다. 트윗 내용의 경우는 트러스트 비트코인, 나 피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사람이 아닌 비트코인을 믿어라가 되는데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전하고 있죠. 이 트윗은 지난 2022년 12월 9일에 나왔는데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트윗이죠. 아홉 번째는 톰 브래디라는 인물의 트윗인데 이 톰 브래디는 풋볼 리그의 스타라고 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과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열 번째를 보게 되면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트윗이 나옵니다. 이제 약세장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 끝난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힘내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참 이게 정말 이번 연도 뭐 하나 쉬운 것이 좀 없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2023년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오늘 XRP의 원장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전 리플 이사는 XRP 원장 스마트 계약이 개발 중이라고 말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내려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전 개발자 관계 이사인 매트 해밀턴의 경우는 XRP 레저에 대한 향후 혁신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밀턴은 블록체인이 곧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계약을 특징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XRP 레저는 NFT에서 분산형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밀턴의 이번 발언은 이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지난 이제 2022년 12월 9일 XRP 레저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해밀턴의 트윗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XRP 레저에는 NFT나 이게 이제 에스크로 다중서명, 덱스 등 모두 내장되어 있지만 이 스마트 계약은 개발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에 답글을 보게 되면 혹시 플레어를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오는데 이는 역시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의문이죠. 현재 리플사는 모든 XRP 투자자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계약을 과거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 한켠으로는 신뢰가 없지만서도 이게 또 한켠으로는 성공했으면 하는 것이 XRP 투자자들의 현재 마음인 상태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리플사의 경우는 일단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SEC와의 소송부터 빨리 끝이 나야 할 텐데요.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대로 내년 3월 마무리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입니다. 이 저스틴 선을 크립토 마켓에서는 코인 세일즈맨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관종 같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이야기들을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묻혔지만 저스틴 선 관련하여 꽤나 중요한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트론 재단에서 물러나서 트론을 떠나겠다라는 소식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경 저스틴 선이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던 것이었죠. 이제 당시 해당 뉴스에 대해서 그가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크립토 업계에서 중국은 사실 무시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죠. 2021년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만 하지 않았어도 비트코인이 10만 불은 뚫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다들 큰 반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크립토 업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크립토 규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그럴 때마다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국을 배제해 버리면 중국 변수는 호재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025년에 다시 크립토 불장이 온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크게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국에서 크립토를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하죠. 이 저스틴 선은 이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콩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난주 중국 CSOP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가 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 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 홍콩은 암호화폐 연계 상품 거래조차 꺼렸지만 지난 2년간 홍콩이 암호화폐에 대해 포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락은 이제 경제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내년이죠. 2023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침체가 올 것인지 반등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오른 뒤에 들어가서는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많은 경우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에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때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매수한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모으지 않는다면 상승장을 남들도 다 알아차린 뒤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은 뒤이죠. 이제 현재 참 쉽지 않은 시간들 계속해서 참 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